썰톡 증시 이슈 분석 썰톡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앞서 언급 드렸었습니다만 이 전 세계 특히나 코로나19 확진자가 70만 명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특히나 미국과 유럽에서 폭발적으로 이 확진자가 급증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지금 여기에서 이제 현재 인도까지 좀 빠르게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결국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글로벌 증시 결국 이 우려 때문에 다시금 좀 급락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우리 김보스타님 네. 현재 코로나19 관련 현 상황으로 봤을 때 당장 이제 4월에 발표될 지표가 있잖아요. 또 기업 실적이 좀 문제인데 코로나19가 반영돼서 나오는 지표들일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오늘 우리나라 기업 경기 실사지수 나왔죠. IMF 이후 최악입니다. 네. 그 2008년 금융위기는 고사하고 지금 IMF 이후 최악으로 현재 지표가 나왔죠. 그래서 저는 이제 확진자 숫자랑 이거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그냥 보시면은 세계 지도를 하나 딱 펼쳐놓고 딱 보면은 눈에 딱 들어와요. 자, 전 세계가 70만 명이 현재 지금 확진자죠.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많이 없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현재 지금 유럽에서 스페인, 영국, 네. 이탈리아는 지금 겨우 한숨 돌렸어요. 한숨 돌렸고 미국은 이번 주가 피크아웃 시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아직 피크아웃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확산세가 감소됐는데 문제는 인도예요. 인도가 지금 1,000몇 명으로 네. 현재 나와 있잖아요. 1,024명. 이게 일주일 전만 해도 100명대였어요. 근데 갑자기 어떡해요? 지금 네. 일주일 만에 1,000명대로 늘어나기 시작했고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지금 엄청나게 추가로 되지 않을까. 지금 인도의 경우는 거의 매일 2배씩 늘고 있거든요. 내일 되면 이거 2,000대 수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인도가 과연 통계가 제대로 잡힌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나요? 절대로 그러지 않죠. 예, 자, 인도 이머징 시장이 둔화가 되면 결국 이머징 마켓 전체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현재 추세라면 2분기 내에도 좀 회복은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표 쇼크에 좀 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사실 저는 미국하고 그 다음에 유럽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 특히 미국이 안 좋아지게 되고 네. 미국 전체가 아까 보시면 아시겠죠? 14만 명 전 세계 1위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 미국이 지난 10년간 이끌었던 이 선진국 경기를 완전히 끝내고 이머징 마켓으로 바톤 터치하는 그림이었거든요. 중국이 먼저 딱 하고 중국은 지금 현재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 그림에서 이머징 바톤 터치 할 때쯤 갑자기 이 바톤을 떨어뜨렸어요, 인도가. 인도가 지금 떨어뜨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인도 문제가 좀 이머징 마켓 전체적으로 영향이 좀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 소비 쪽에서 문제가 생겨요. 네.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선진국 소비도 문제가 생기는데 그러면 이제 인도 쪽이나 이런 이머징 마켓의 소비인에는 사실 큰 지장이 없을 거라 생각했었거든요. 중국도 나쁘지 않아. 현재 중국은 거의 다 잡았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 정확히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중국 통계를.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한국 같은 경우는 주로 중간재 입장에서 전 세계 이제 밸류체인, 전 세계 이제 어떤 반도체 하나 만들려면 미국과 중국 부품 원료 막 이런 거 다 복합적으로 엮여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 놓고 소비를 인도에서 하는 건데, 인도나 이런 데서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소비 시장이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이머징 마켓 회복도 좀 요원치는 않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현재 추세대로라면 2분기 내 회복이 좀 쉽지 않다. 그다음에 이제 지표 쇼크에 우리가 대비해야 되는데 오늘 기업 경기 실사지수 나왔잖아요. 네. 내일 그다음 내일 모레 이번 주 금요일까지 나오는 게 모두 다 이런 약간 경기 지표, 경기 지표인데 100을 기준으로 미치냐 미냐 지표들이거든요. 네. 전부 다. 이거 아마 대쇼크가 날 것 같습니다. 대쇼크가 나는데 이 쇼크를 얼마나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미국 실업률 지표는 사실상 두 자릿수 넘어설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미국 실업률이 이 일 벌어지기 전까지는 3%대였거든요. 두 자릿수란 건 이제 10% 넘길 거라는 얘기예요. 네. 단 한 달 만에. 그리고 신규 실업수당 청건수에서 이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건수가요. 지난주에 328만 건이 나왔어요. 예상치가 160만 건이었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 어떻게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전주가 28만 건이었거든요. 28만 건이었다가 코로나19 때문에 난리가 났다 그래서 예상치를 160만 건이라고 해놨는데 네. 이게 무려 두 배. 네, 큰일 났네요, 328만 정말. 건. 네. 그럼 과연 다음 지표들은 얼마나
정말 무너졌는지 한번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봐야 된다. 근데 마음의 준비를 얼마나 하냐에 따라 달라진 것 같아요.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당장 ISM 제조업 지수하고 중국 PMI 곧 내일 모레면 발표거든요. 저는 예상컨대 반토막 나지 않을까. 그냥 기존 전망치의 반토막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지표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시장 반응이 상당히 중요하다, 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업 실적이 이제 다음 주 되면 삼성전자 발표할 거고요. 그다음 미국도 알코아로 발표 시작할 건데, 좀 이제 코로나19가 반영이 된 거잖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 저는 시장이 어떤 마음의 준비를 미리 하고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준비를 요 정도밖에 안 하는데 이렇게 밀리면 아마 급 나갈 거예요. 근데 마음의 준비를 좀 많이 해놔야 되는 상황.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컨센서스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만은 아마 대쇼크 상황을 좀 보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각국에서는 현재 역대 이 최대죠.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하면서 현 시장의 유동성을 좀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이 시장은 특별하게 지금 좀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증시가 지금 외바닥 반등이냐 아니면 다시 이 쌍바닥이냐, 즉 이 단계로 좀 우리 증시가 차별적인 강세를 보이느냐 아니면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반락하느냐 이런 뜻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19 문제 해결 자체는 사실 이제 확진자 감소잖아요. 네, 맞죠? 근데 확진자 감소는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왜냐하면 문제 해결은 확진자가 감소해서가 뭐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치료제가 나와야지 해결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치료제가 안 나오면 해결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신규 확진자 감소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 살짝 미봉책 정도. 왜냐하면 신규 확진자가 감소했다 하더라도 이게 또 인도에서 퍼지고, 지금 그나마 덜 퍼진 곳이 브라질, 남미예요, 남미. 남미인데 지금 남미 쪽까지 퍼지면 답 안 나온 상황이 나올 수 동남아는 있어요. 어떻게 되나요? 동남아도 이미 엄청난 확진자가 있는데 통계가 잘 잡히지도 않죠, 거기는 또. 그래서 이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에서 이제 경기 부양책을 빠르게 냈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경기 부양책이 이렇게 빨리 나올 줄 몰랐어요. 이렇게 빠르고 엄청나게 나올 줄 몰랐는데 빠르고 엄청나게 미리 다 부어버려서 이 다음에 도대체 무슨 카드가 있는지가 궁금해요. 이제 2단 카드가 없거든요. 근데 2단 카드 없는데 과연 인도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무슨 카드로 대응할지가 문제인데, 이제 확진자 급증 이후에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된 상황, 그러니까 카드를 다 썼는데 여기서 갑자기 확진자 급증이에요. 현재 그런 상태거든요. 카드를 다 썼는데 미국에서 지금 확진자 급증한 거죠. 여기서 인도 추가적으로 급증하면 이제 완전히 심리가 완전 꺾여버릴 거거든요. 이 부분이 아마 문제일 거다. 저는 이렇게 보여지고, 제가 이제 차트를 가지고 나왔는데 3월 25일 날 미 연준 자산 규모가 5.2조 달러, 조달러예요, 조달러. 5.2조 달러 기록하면서 3주 만에 1.1조 달러를 지금 1조 1천억 달러가 지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래프 보시면 맨 끝에 갑자기 뿅 올라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 연준의 자산 규모가 늘었다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부채도 자산이니까 지금 부채가 늘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빚이죠. 어마어마하게 늘어버린 상태인데 여기서 추가로 더 늘린다도 저는 과연 이게 쉬운 방법인가? 과연 이걸로 막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지금 최대 부양책 이후로 지금 아슬아슬한 줄다리기예요. 지금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해요. 이탈리아가 만약에 여기서 조금이라도 꺾이지 않았으면 아마 증시 폭락했을걸요. 근데 이탈리아가 그나마 조금 5천 명대로 줄었잖아요. 이탈리아가 지금 다행히. 이제 더 이상 쓸 카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더 밀리는 게 더 문제다. 이제 더 확진자가 느는 게. 단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아마 승부의 분수령이 됩니다. 이번 주에 승부의 분수령이에요.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지금 에볼라 치료제 렘데시비르 임상 3상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옵니다. 예정대로라면. 먼저 나오면 잘 됐을 거고요. 4월 3일 날 나와야 되는데 연기한다 그러면 뭔가 문제 있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시장이 이걸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나마 에볼라 치료제가 그나마 낫다라는 평가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약간 이 결과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치료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치료제 얘기가 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실 오늘 진단 키트, 뭐 치료제, 현재 뭐 백신 등 이 관련주들이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라는 거 자체가 사실 치료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치료가 개발이 가능하다, 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김 보스타님께서 금요일에 분명히 여기에 관련해서 치료제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방송에 못 나온 게 너무 아쉽습니다. 뭐 언급을 떠나서 제가 그 제약바이오도 작년에 HLB와
젠덱스. 그러니까요. 네. 하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제약바이오 잘 알지는 못해요. 근데 바이오 이제, 왕이죠. 예, 네. 근데 바이오 남들은 바이오 왕이라고 하는데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한번 제가 천천히 한번 설명해 드려볼게요. 치료제 가능합니다. 가능하기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치료제는 가능한데 백신은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백신은 예방이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이 너무 헷갈려하시거나 심지어 방송 경제 TV 나온 전문가들 또 이걸 혼용해 쓰고 있어요. 치료제하고 백신은 다른 겁니다. 백신은 예방을 하는 거고요. 치료제는 걸린 다음에 치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다른 겁니다. 다른 건데 그냥 팩트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RNA 바이러스, 유전자 바이러스인데 네. 유전자 염기설로 보면 박쥐 코로나하고 약 89.1%가 같아요. 그러니까 즉 박쥐 코로나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박쥐가 처음 시작이고 네. 중간 뭐 고양이로 됐으면 사스였고 그다음에 낙타로 전염됐으면 이게 메르스고 네. 예, 그다음 원숭이가 에볼라예요. 예, 똑같은 겁니다, 다. 근데 코로나19 전파력이 좀 높은 이유가 제가 그림에서 준비했는데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는 스파이크 단백질 때문인데 이 보시면 코로나19 우리 시청자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어떻게 생겼는지 막 그 화면에 공중파에서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뼈보기처럼 뭐 생겼잖아요. 네. 되게 혐오스럽게 좀 생겼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바깥으로 나온 이 돌기들이 이 스파이크 프로테인이라 그래서 스파이크 단백질입니다. 스파이크 단백질인데 이 스파이크 단백질 어떻게 전염이 되냐면요.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사람 세포의 세포막을 열어요. 열어서 자기의 RNA를 딱 주입합니다. 자기 RNA가 주입되면 이게 복제가 돼요. 이게 복제가 되고 또 옆에 거 또 복제하고 아우, 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네네. 바이러스가 퍼지면 우리 몸에서 이제 면역 체계가 발동을 하게 되면서 발열, 기침, 폐렴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현상이 면역을 나타나는군요. 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이기려고 싸워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폐렴이 생기는 거예요. 그 폐렴이 그 바이러스가 뭐가 문제를 일으켜서 폐렴 걸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싸워서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나오다 보니까 폐렴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고 중요한 건 이 치료제들은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 스파이크 단백질을 좀 차단하거나 네. RNA 복제를 막는 기전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치료제들이.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좀 얘기를 좀 드리자면 2009년에 신종플루 때 네. 길리어드 사이언스, 미국의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타미플루를 개발하면서 신종플루 때는 이걸 막았어요. 네네. 길리어드 사이언스 이걸로 돈 엄청 벌었습니다. 연 30억 달러 그냥 찍었어요. 근데 코로나19 치료제는 사실상 이런 치료제가 빨리 나오기가 쉽지 않아서 현재 치료 항체, 그러니까 치료제를 만들려면 치료 항체 개발, 아니면 완치자의 혈장 치료제, 아니면 기존 이제 허가된 의약품, 네. 아니면 신약 개발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뭘 사람들이 많이 하겠습니까? 기존 허가된 의약품을 일단 사용해 본 거예요, 다. 네네네. 신약 개발한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관련 치료제주 중에 신약 개발하겠다. 세월아 네월아 하면 한 1년 뒤에 나와요. 그럼 있던 기존 약에서 변형을 네, 시켜보겠다. 변형하는 것들이 지금 네.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기존 허가 의약품 중에는 우리가 제일 가능성 있다고 보는 게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 말라리아 치료제인데요. 이 부분이 이제 많이 쓰였고 그 다음에 칼레트라라는 에이즈 치료제가 이제 사용이 됐었는데 기존 허가된 거예요. 허가된 네. 거는. 근데 이 중에서 의외로 에볼라 바이러스가 대창궐할 때 그때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렘데시빌이라는 약을 임상 2상까지 하다가 중단했거든요. 임상 2상 딱 했는데 끝나버려가지고 예, 그냥 닭조똥 강아지 지붕 쳐다본다고. 예, 약간 이미 다 끝나가지고 이거 만들어 놓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게 천만다행이었던 거죠. 이게 천만다행이었던 게 이게 임상 2상이었고 임상 3상이면 어디서 하면 되겠습니까? 중국 우한 가자마자 했어요. 발병 나오자마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RNA 이제 복제를 막는 기전으로 좀 활용이 됐고요. 중국하고 한국에서 임상 3상을 한 상태인데 중국 우한 임상 3상 한 게 4월 3일 날 나와요. 4월 3일 날 나오는데 얼마 안 남았네요. 네. 만약에 3월 말에 기습 발표한다. 그래봐야 내일이잖아요. 네. 내일 기습 발표한다. 잘 된 거예요. 좋은 거겠죠. 그 내일 안 나온다. 그러면 약간 좀 주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밀릴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4월 3일 전에는 좀 일찍 4월 나와야 3일과 4월 5일 날 양일 날 두 개의 데이터를 발표한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발표할 걸로 지금 예상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별로 얘기가 없잖아요. 답이 없네요, 지금. 지금 막 그렇게 긍정적인 건 아닌 거예요, 한마디로. 예. 그리고 클로로킨 같은 경우는 프랑스 마르세유 소재의 이제 감염병 연구기관
에서 이제 아지트로마이신이라는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아지트로마이신 이렇게 두 개를 병용요법 두 개를 같이 해서 같이 투약한 거예요. 해서요? 예, 그랬을 네네. 때 제가 화면을 보여드렸는데 엄청나게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을 지지하고 있어요.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지금 있는 렘데시비르 같은 경우는 이게 특허가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가지고 있어요. 약이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보편적으로 많이 못 상용화를 뿌려요. 시킬 수 없네요. 그리고 이거는 일단 상용화 시키려면 이미 시판된 약이 아니기 때문에 시판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럼 걸려요. 시간도 오래 조금 걸리겠죠. 걸리겠죠. 네. 뭐 아무리 빨리 통과시킨다 그래도 조금 시간 걸린다는 거예요. 네. 근데 클로로킨 같은 경우는 이미 되어 특허가 있는- 끝났어요. 아. 오래전에 만든 약이고 이 약은 별곳에 다 쓰입니다. 루마티스 관절염의 치료제로 쓰이고 또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특허도 만료된 상태에서 값이 엄청 싸죠. 그래서 이거만이 지금 현재 해결책이라고 보고 이거 보고 있는데 그러면 4월 3일 날 발표하는 길리어드 사이언스에 과연 이 렘데시비르가 결과가 발표된 거하고 이거 뭔 상관이야. 렘데시비르가 잘 나오잖아요. 이것도 희망을 걸 겁니다. 관련주 다 폭등할 거야 아마. 그래서 저는 그 부분 우리가 좀 보자. 그리고 에이즈 치료제인 칼레트라는 부작용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효과가 거의 미미하다. 다만 경증 환자의 초기 투입했을 때 약간의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계속 뭐 실험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백신, 예방 백신이에요. 예방 네. 백신. 예방 백신은 미국의 모더나하고 노바백스가 진행하고 있고 캐나다의 제약업체 하나 또 진행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 백신을 투여했어요. 개발해서 네. 투여해 네. 한 1년 정도 걸려요. 백신 만들려면. 1년 정도 걸리고 내년쯤에 대해 나오는데 투약했어요. 근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단 RNA 한 가닥이라도 변형이 있으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딱히 백신은 중요한 게 시간인데. 네. 백신 관련주로 국내 관련주 나오는 거는 보지 마세요. 저 할 때는 과연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우리가 백신 만들었어요. 근데 조금이라도 무상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렇죠. 좀 백신을 불가하네요. 누가 만들려고 하겠냐고요. 네. 이거를. 결국은 만든다 하더라도 만들려고 하는 기업도 거의 많이 없을 뿐더러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시간도 걸리고 상용화시키기에도 좀 쉽지 않다. 네. 치료제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이 국내에도 좀 이런 치료제 관련주가 좀 있을까? 오늘 이 치료제 관련주들이 급등한 걸 봤었을 때 여기에 좀 관련주들이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저희가 좀 봐봐야 될 것 같아요. 투자 전략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이제 시중에 각종 많이 나와 있어요. 뭐 렘데시비르 관련주, 그 다음에 하이드록시클로로킨 관련주 이렇게 있는데 저는 관련주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근데 하이약품 하나 딱 있는데요. 사스 때 하이약품이 대장주였어요. 사스가 엄청 빠졌을 때 대장주였고 그때 주가가 엄청나게 움직였습니다. 그때 지금 보여드릴게요. 아예 그냥. 자 보시면은 자 우리가 사스가 언제였습니까? 네. 사스가 언제였을까요? 사스가 2008년 그때 아니었나요? 쭉 왔을 네. 때 이제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지금 이후로 화약품이 이제 관련주로 좀 분류가 안 됐다가 네. 이 화약품이 자회사에서 크리스탈에서 클로로킨을 만들고 있어요. 오. 클로로킨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좀 그나마 연관성 있는 관련주가 화약품이다 보여지고요. BC월드제약, 신푼제약 딱히 뭐 연관 관련주라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한올바이오파마도 뭐 관련주다 아니다 얘기가 많은데 저는 관련주라고 분류하기는 좀 쉽지 않은 종목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 아까 얘기했던 조목 상담 때 얘기했던 파미셀이 후속주로는 좀 괜찮다. 근데 너무 올랐어요. 너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파미셀 같은 경우 진단키트 플러스 치료제 모든 테마에 다속화하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조정 시에 반드시 눈여겨보자. 그래서 대응 전략이 가장 중요한데요. 신규 진입은 파미셀 같은 경우 조정 시에 좀 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